하이! 하이! 오늘은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네. 오징어 게임 리뷰를 해볼 거예요. 해볼 거예요. 장안의 화제입니다. 그쵸. 네.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인기가 많대요. 거의 왕자의 게임 수준이라고. 오마이갓. 네? 거의 그 기록을 그 정도로 쓰고 있대요. 그래서 네. 넷플릭스 최고 히트작이 될 수도 있다. 이 시리즈가 어쨌든 시즌 1이잖아. 어. 이 정도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거의 왕자의 게임 정도의 히트작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기사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신 기사가. 우리의 그런 약간 자뻑이 아니라. 그렇구나. 사실 저는 별로 안 땡겨가지고. 왜 안 봤어? 나는 되게 궁금해가지고 거의 손꼽아 기다렸거든. 아 진짜? 근데 나는 그러니까 오픈되기 전에는 그냥 보고 싶었는데 이게 초반부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럼 좀 약간 논란이 너무 시끄러우면 그냥 보기 전에 이미 기빨려서 보기가 싫더라고. 맞아. 흥미를 좀 잃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반응이 예상보다 더 좋았던 것도 있고 이 논란에 대응하는 그 감독님의 인터뷰를 여러 번 보고 나서 이것은 아니잖아. 좌시를 할 수가 없다. 좌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논란의 포인트인지는 내가 안 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논란에 대처하는 감독님의 자세가 굉장히 나를 빡치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 또 반박을 하려면 이거 봐야 되니까. 그치. 근데 또 때마침 이거 또 리뷰를 해달라는 요청이 또 요청도 있었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몰아보고 왔죠. 며칠 걸렸어요? 하루에 다 그치, 봤어요. 네, 그치. 하루에 하루면 볼만하다. 저는 이틀? 음. 저는 근데 이게 워낙 많이 봤던 거잖아요. 사실 이런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아주 새롭진 않죠 사실. 네. 그래서 그냥 이런 걸 한국에서도 한다 정도지. 맞아. 저도 처음엔 그 정도의 흥미였어요. 사실은 뭐 지금 표절 논란도 나오고 있지만 그 신이 말하는 대로 같은 그러니까 좀 이런 장르는 좀 일본에서 많이 좀 특화돼 있던 거잖아. 그래서 그냥 그래 뭐 우리나라 하는구나 봐야지 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너무 난리들을 주변에서 치니까 그냥 보기가 싫은 거야. 그런 마음이 또 들어. 뭐 그러니까 논란이 없더라도 너무 막 유난스럽게 찬사를 너무 많이 들으면 또 보기가 싫어. 계속 그 얘기만 하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있는데 무궁화꽃이 피었으니 이러고 막 이러니까 이럴 일이야? 진짜로? 그런 무슨 타이타닉이야? 진짜 그 정도 명작이야? 막 이런 반발심이 생겨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래 타이타닉 정도래. 근데 저는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다 보고 나서 전 되게 열린 마음으로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 뭐 발언 이정재 씨 뭐 평등 발언 여자도 군대 가는 세상이 올 거야 딸한테. 세상에 나는 딸한테 그런 얘기하는 아빠가 있다는 것도 약간 서프라이즈인데 그냥 그런 것조차 이 인간이 얼마나 빠른 변로인 인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친 개소리를 하나 넣었구나. 걔한테도 미안해. 그냥 미친 소리 하나 넣었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막 얘가 갑자기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려지는데 나 진짜 약간 어안이 벙벙했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나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에 딱 보고 나서 그냥 기분이 너무 더럽고 그 감독한테 PD한테 그 말은 진짜 하고 싶더라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인간이 최악은 아니다. 인간은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난 꼭 말하고 싶었어. 그 게임에서 이입되는 사람 하나라도 있어? 난 단 한 명도 없어. 나는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나는 더 나은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생사의 기로에 선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자존심도 없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난 그렇게 부정직하고 더럽게 살지 않을 거야. 근데 마치 그 감독은 너는 이런 상황에 빠지면 반드시 이렇게 하게 돼 있어. 이게 인간의 본성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낄낄거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기분이 너무 더럽더라고. 너나 그렇겠지. 너나. 네가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그런 거 아니거든. 근데 뭐 모르겠어. 나는 이 장르적 특성 있잖아. 잔혹하고 남을 죽이거나 남을 짓밟아야지만 내가 살아남고 내가 어마어마한 부를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이 장르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과 그 안에서만 통용되는 어떤 인간의 본성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이 장르적 특성을 무시하고 싶지도 않고 그 안에 있는 뭐 개개인의 진짜 나를 열받게 하는 대사나 이런 장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무방비 상태에서 본 게 아니라 이미 논란이 한 바가지 난리가 났고 그 감독이 이거에 대해 대응하는 인터뷰를 여러 개를 보고 나서 봐서 그러니까 어느 포인트에 어떤 대사가 나온다는 걸 이미 알고 보니까 생각만도 솔직히 많이 화가 나진 않았어. 그러면 여혐 요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나는 오히려 그런 지금 논란이 제일 많이 일고 있는 뭐 여혐 요소 이런 것보다 정영이 말한 것처럼 뭔가 인간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게 이 장르적 특성이라는 걸 내가 감안하고 본다 해도 좀 과하다. 그리고 심해. 이게 세팅해 놓은 게 그렇게 사람이 궁지에 몰릴 만한 상황인가? 근데 진짜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쟤를 죽이고 내가 살아남아야만 하는 이런 정당성이 있잖아. 상황이 있잖아. 쟤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근데 이게 쟤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라는 상황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걸 감안하고 그냥 내가 내 발로 걸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헝거게임이나 뭐 배틀로얄이나 이런 거는 얘네가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그곳에 일단 끌려갔어. 내가 여기 빠져나갈 수 없어. 내가 여기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쟤를 죽이고 살아남는 것밖에 없어 라는 뭔가 되게 극한의 상황을 조성해놨잖아. 근데 사실 여기는 그렇진 않거든. 알면서도 간다? 참가자들이 일단 한 번 빠져나왔지만 그걸 알면서도 내가 쟤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거라는 거. 한 명만 살아남고 400 몇 명은 죽는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서 제 발로 간단 말이야. 난 잠깐만. 근데 그것도 아니지 않아? 한 명만 살아남는 거 아니잖아. 그 게임을 6까지 다 완수를 하면 모든 사람이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 한 명만 살아남는 게 아니야. 근데 역대 우승자를 보면 그러니까 그게 나는 완전 말이 안 돼. 이거는 그냥 오게 튄 거지. 말도 안 되는 설정의 오류라고 생각해. 왜냐면 분명히 마지막에 기훈이도 이러잖아. 우리 둘이 나가서 우리 둘이 돈 나누자라고 하잖아. 근데 나도 그럴 줄 알았거든? 사실 어느 시점까지는 그렇게 봤어. 왜냐면 참가자들이 다 우리 같이 나가서 이 돈 가지고 같이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칼을 주고 한 명만 그 오징어 게임에서 이겨야 되는 것처럼 세팅되어 있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4명이 올라가면 둘둘을 나누는 거지. 방어 둘, 공격 둘. 둘이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러니까 다 억지 끼워 맞추기야. 그리고 약간 설정에 오르고 감독도 쓰다가 돌아버린 것 같아. 약간 지가 뭘 쓰고 있는지, 뭘 쓰고 있었는지 자기 설정을 자기가 까먹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한 중반까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팀을 꾸려서 가면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이 이걸 나눠 갖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 명이 400몇억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이유를 다 불문하고서 어쨌든 내가 저걸 가려면 최소한 100명이 넘는 사람을 죽는 상황을 견뎌야 되는 건 거잖아. 누군가가 죽어야 내가 그 돈을 딸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그걸 400억을 혼자 먹든 한 10명 40억씩 나눠 갖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그 상황을 딛고 이 사람들이 가기에는 그 사람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난 충분하게 보여주지 않은 것 같은 거야. 개개인의 내용까지 보여주는 게 이 감독이 의도한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처한 그 비극을까지 뭐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약간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해주지 않고 근데 이거가 보여주는 결과는 너무 잔혹해. 그러니까 이 괴리가 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만약 예를 들어서 기훈이든 뭐 다른 애들, 그러니까 기훈이가 그 병원에 가는 거기에 기훈이가 어쨌든 자기 처음에는 투표에서 나왔잖아. 그치. 나왔는데 결정적으로 거기에 가게 되는 계기는 300만 원이잖아요. 엄마 수술비. 근데 약간 내 인스타에서 이런 글을 봤는데 내가 가난하고 내가 돈이 없다는 건 내가 뭐 갖고 싶은 걸 못 사고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내가 좋은 데를 못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아파서 죽어가는 부모를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걸 선물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뭐 이런 거다. 생각보다 더 훨씬 비참하다. 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 근데 나도 공감하거든. 누군가의 100만 원은 그럼 누군가의 10억보다 클 수는 있어. 그치. 근데 이게 이 오징어 게임에서는 그 전제가 맞지 않는 게 기훈이는 엄마 통장에는 50만 원을 두고 경마장을 가는 애야. 근데 엄마 병원비 300만 원을 궁해서 그리고 간다? 이게 조금 전 아내의 현 남편이 돈을 줬잖아. 근데 그건 자존심 상해서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자존심이 목숨보다 중요한 사람이네. 그니까 이게 약간 이게 너무 약간 엉성한 거야. 기훈이 엄마 누가 죽였어? 자기가 죽인 거야. 자기가 그 돈 받지 않아서 엄마가 수술 못 받아서 죽은 거라고. 근데 오징어 게임을 안 갔으면은 엄마 살을 살 수 있었어. 뭐 하는 짓이야. 이상 캐릭터 붕괴야. 자기 자존심이 엄마 목숨보다 중요해? 그래놓고 무슨 가난하면 뭐 부모를 뭐 아픈 부모를 그건 여기에 맞는 게 아니지. 여기가 아니야? 걔는 자기 자존심이 엄마 목숨보다 중요한 애야. 쓰레기야 그냥. 쓰레기라고. 근데 무슨 뭐 걔가 뭐 정의를 뭐 이룩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그리는데 이거 뭔가 엉성해. 맞아. 그러니까 나는 이걸 언제 봤냐면 오픈되는 그 딱 시간에 봤어. 거의 딱 해서 봤어. 뭔가 나 그 광고만으로도 엄청 궁금증이 유발되는 거야. 아, 난 지금 저걸 작정하고 봐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왠지 모르겠어. 광고가 유별스럽지도 않았는데. 근데 봤는데 놀랍게도 입장이 안 되는 거야. 동접이 몰려서. 동접이 몰려가지고 넷플릭스가. 그래서 뭐 길진 않았어요. 좀 버벅거리다가 들어가는 정도였는데 흥미롭다는 사실을 부정하진 않겠어. 흥미롭다는 사실을 부정하진 않겠지만 뒤로 갈수록 스토리도 진짜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어떤 그 불쾌함을 느끼는 횟수가 급증해가지고 뒤에는 좀 별로였다?
화가 많이 났어. 다 보고 나서는. 그걸 쭉 다 보고 나서는. 맞아. 근데 이 세상이 난리가 난 거야. 오징어 게임 때문에. 그러니까 내 속도 난리가 나버려. 그래서 나는 어떠한 리뷰도 보지 않고 온전히 그걸 본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참 많이 불쾌하더라. 내가 봤던 리뷰는 바디 페인팅을 통해서 뭐 여성의 신체가 너무 그렇게 전시된다는 거랑 바디 페인팅은 진짜 분노 폭발이었어. 그 인터뷰한 거 봤어? 뭐래? 거기 잘 살펴보면 남자도 있다. 씨발, 남자는 잘 살펴봐야 보이고 여자는 가슴에 이러고 있냐? 여기에 아주 골에 아주 그냥 머리를 대고 막.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왜 여혐이겠어? 거기 나오는 부자 중에 여자가 누가 있는데? 그건 다 부자는 다 남자인가 봐? 진짜? 그러니까 감독님이 전혀 몰라 그런 거를. 근데 내가 우리 이런 얘기할 때마다 눈이 나. 난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 난 진짜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지적을 하는데 전혀 그 저번에 김영 얘기해도 씨발 뭐 약간 이거잖아. 이해시켜 보든가. 약간 그거야. 여혐의 의도를 갖고 만들었다기보다 이 사람이 그냥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맞아. 그냥 살아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의지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의식 없이 그걸 작품 속에 투영했어. 근데 심지어 이게 되게 잘 뜯어봐야 여혐도 아니야. 너무 명백하고 너무 쉬운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진짜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근데 내가 이 작품 준비하느라 내가 최근 몇 년간 그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어. 그치. 왜냐면 이렇게 몇 년 묵은 작품인 게 약간 티가 나잖아. 몇 년 묵었다며. 10년 전에 썼대. 너무 10년 전에 쓴 것 같아. 이런 요소나 이런 것들이. 근데 내가 최근 몇 년간의 이 급진하는 흐름은 이 작품 준비하느라 내가 캐치를 못했다. 그리고 지금 대중 중에 이런 걸 좀 불쾌하게 느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앞으로는 진짜 좀 배우겠다. 근데 자세를, 그러니까 이렇게 꼭 워딩을 쓰지 않더라도 그런 식의 태도가 보이면 이게 또 알잖아. 이거 또 국뽕이 있잖아. 이게 한국 작품이 이게 또 세계적으로 흥행한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눈 감고 봐주는 게 있다고. 근데 이 사람은 야 너네가 나 무시했지? 야 좀 세계인이 사랑해. 야 세계인이 공감하잖아. 이런 식의 세계인이 네 혐오에 공감하는 게 지금 이 세계의 비극이야.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트럼프 뽑은 사람들이 오라? 트럼프가 오냐고. 나는 그거에서 좀 화가 났고 솔직히 그것도 있었어. 이 쇼가 재미없다고 내가 말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근데 그 VIP들이 그 게임을 얘네도 재밌어서 그러잖아. 그 400몇 명이 서로가 죽고 죽이는 그 사륙의 생존 경쟁을 밑바닥을 막 박수 치면서 막 이런 거 보잖아. 근데 우리가 그게 정상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시청자가 보기에. 그러면 그거를 액자 바깥에서 이 쇼를 재밌다고 보는 우리는 정상적이야? 그치. 어쨌든 같은 장면을 보고 재밌다고 느끼는 건 같아. 근데 그 쇼 안에 VIP는 실제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재밌다고 느끼고 우리는 실제 죽는 것처럼 연기하는 걸 재밌다고 느끼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약간 죄의식을 덜 순 있지만 본질적으로 뭐에서 재미를 느끼는지는 같다는 거야. 단지 우리는 그 쇼 안에 VIP들처럼 수백억이 없을 뿐이야. 그럼 우리가 더 나쁠 수도 있어. 우리가 몇만 더 원에 나쁠 수도 가버려. 있어. 근데 이거를 재밌다고 느끼는 정서에는 우리가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 VIP가 이해 안 돼. 어떻게 저런 걸 재밌다고 하고 볼 수가 있어? 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수천억 있으면 난 볼 것도 같아. 라고 공감을 자꾸 우리를 하게 만들어. 왜냐면 우리가 지금 그 쇼를 재밌게 보고 있잖아. 그치. 그리고 사실 그 VIP의 존재는 되게 후반부에 등장해요. 그러면 그 앞에 우리가 재밌다고 느낀 거는 이 VIP의 존재를 모르고 단지 그 죽고 죽이는 게임 자체를 재밌다고 느끼고 본 거잖아. 그럼 우리랑 그 VIP가 재밌다고 느끼는 감정의 차이가 있나? 그냥 우린 그만큼 돈이 없을 뿐인데 네 감독이 이 쇼를 통해서 자꾸 재밌지. 이거 돈 있으면 재밌을만 해. 야 얼마나 부자들은 할 일하고 재밌으면 이런 거 재밌다고 보겠니? 그러니까 이걸 약간 되게 하찮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우리한테 우리가 몰랐던 재미를 약간 자꾸 일깨워주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재밌지. 이게 재밌다니까 너네도 보면?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가 공감해주길 바라는 것 같은 거야. 난 그게 불편하더라고. 근데 나는 정말 모든 게 다 불편하지만 여성 혐오만 있는 게 아니거든. 이 작품은 이 감독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혐오의 전시장이야. 근데 그 중에 하나도 난 부자 혐오도 있다고 생각해. 마지막에 뭐 이러잖아. 돈이 너무 많으면 어떤 줄 알아? 재미가 없어. 그러면 얘는 부자들은 돈이 겁나 많은 사람은 재미가 없을 거고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400억이 모이고 이 게임을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분기별로 하고 막 이러잖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돈을 써가면서 사람을 극한 상황으로 모는 걸 좋아할 거야. 재미를 위해서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부자를 혐오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
걔가 바보라서 한국 와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걔도 생각을 해. 그리고 자기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그 당했던 그 차별이나 이런 것들, 자기가 피해봤던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경계하고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겠다는 걸 더 체득하면 체득했지, 구슬을 그렇게 뺏긴다고 확인을 안 해보고, 외국인 뭐 한국어 못한다고 그 사람이 뭐 이상해 보여? 얼뜨기처럼 보여? 걔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접하지 못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바로 단번에 이해하고 1라운드를 통과한 사람이야. 근데 그 정도까지 게임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고? 그런 혐오도 있고, 그리고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장님이 다 그렇게 임금 체불하고 사람 인격 모독하고 이럴 것 같은가 보지. 너무너무 혐오가 많아. 너무너무 혐오와 스테레오타입에 갇혀있는 사람이라서 나는 이 사람이 도대체 살면서 뭘 보고 산 건가? 그러니까 세상을 직접 경험해본 게 없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테레오타입이야. 그러니까 뭐 사실 한 작품에서 되게 다양한 인간관상을 보여줄 수는 없어. 그렇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를 잘해준 사람도 있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 근데 우리가 그걸 모든 작품 속에서 보여줄 수는 없잖아. 근데 이 작품의 문제는 그 개개인들이 다 너무 전형적이야. 다 너무 전형적이라는 거야. 궁지에 몰린 어떤 사람, 외국인 노동자 부른 사람, 이런 게 너무 우리가 어떤 직업군이나 어떤 특정 계급을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너무 전형적이고 틀에 박힌, 너무 진짜 무슨 뭐라고, 이거 너무 전형. 근데 그게 상상력이 하나도 안 들어가. 근데 그게 좋은 방향도 아니야. 그 틀에 박힌 게 다 죄다 나쁜 방향이야. 다 나쁜 내가 방향으로. 너무 이 작품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지는 건 이 작품이 거의 제2의 기생충과 비등해진다는 거야. 지금 어떤 자본주의의 폐해를 고발하고, 응? 돈이 인간을 어디까지 내몰 수 있나, 돈이 없는 건 얼마나 비참한가를 적나라하고 아주 우리가 그냥 흐릿하게 인지만 하고 있었던 거를 명확하게 그려주고 이런 것처럼 찬사를 받는데, 그건 아니야. 이 사람이 한 거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도 않았던 어떤 우리도 모르게 행해지는 프레임, 그 프레임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 그 프레임을 그냥 적나라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전시했을 뿐이야. 근데도 이런 정도의 찬사를 받으니까 나는 진짜 어리둥절한 아니 근데 거야. 깊이도 없어. 깊이도 너무, 없어. 너무 1cm야. 우리가 어떤 직업군 떠오르는 너무 전형적인, 진짜 고민을 1도 안 한, 그냥 직업군만 설정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장. 가난한 집안에서 출세한 서울대 간 펀드 매니저인데 그러면 당연히 걔는 횡령을 했겠지. 60억이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개천에 그러니까 이게 탈북자 이게 깡패. 너무 그냥 그 직업군 떠올렸을 때 1차원적으로 떠오르는 우리 안에 다양한 혐오와 그런 정서들 있잖아. 우리가 한번 이걸 입 밖에 1초 만에 내면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다 꺼리낌 없이 하나의 거름막 없이 캐릭터를 설정을 한 거야. 근데 이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난 되게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지만 인간 군상은 다양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너무 틀에 박혔거든. 그냥 단 하나의 군상이야. 그냥 극한 상황에 처하면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뭐고 인간성이고 다 버릴 수 있는 그냥 최악의 인간 단 하나만 보여줬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그 인간 군상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다양한 인간 군상과 이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게 좀 다른 느낌인 거야. 지금 그 사람이 보면 우리 셋은 같은 인간 군상이야. 기자 출신. 그냥 기자 어, 출신. 맞아. 맞아. 근데 우린 다 다르거든. 그래, 이거를 나와 그 감독의 차이인 거야.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학생도 있고 저런 학생도 있고 이런 선생님도 있고 저런 선생님도 있고 이런 건데, 이 감독은 선생, 맞아. 학생, 뭐 맞아. 청소부, 노동자, 회사원, 그냥 이걸 모아놓으면 다양한 인간 군상. 전형적인 이미지를 계속 씌우는 거야. 거기 기자 나왔으면 어떻게 됐겠어? 너무 뻔해. 어떤 식으로 그렸을지. 얼마나 야비하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이렇게 하다가 그 야비한 꾀에 지가 빠져 넘어가서 비참하게 죽겠지? 난 그냥 어떤 직업군이 그 안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가 그냥 다 보여. 거기 학생이 있었다고 생각해봐. 아마 뭐 머리 염색한 날라리 여고생 이런 애들이었겠지? 근데 걔는 또 되게 비참한 서사를 가지고 있고 뭔가 되게 그래서 삐뚤어진 삶을 살면서 지 아빠가 가면서 남기고 간 빚을 다 떠안았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살다가 나 마지막에는 인간답게 죽어야지라고 하고 그냥 진영이처럼 도구화돼서 희생당하는 그런 캐릭터로 그리겠지. 어떤 걸 다 갖다 대봐라. 다 그냥 그려지는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떳떳하지? 아니 그리고 제가 되게 저를 화나게 한 감독님 인터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감독님이 그 사실 한민여에 대한 논란이 초반에 되게 컸잖아요. 그치. 한 캐릭터의 한 가지 면과 대사만으로 비판하는 건 창작자 입장에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 잣대를 들이미는 건 창작자를 위축시키고 자기 검열하게 하는 행위다. 우리 사회가 이런 다양한 의견이 토론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토론 안 하잖아. 그러니까 창작자에게 도덕적인 올바름을 과도하게 세우고 강요하는 건 우리 사회의 건강한 토론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거든. 이보다 건강한 토론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이게 바로 건강하게 토론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 작품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지만 우리가 이런 성과에 도취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만 할 만한 것들을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이야기하고 있어. 비평하고 있고 개개인들은 자기 의견을 SNS가 됐든 댓글 됐든 어딘가를 통해서 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 영화 그 넷플릭스 지금 찾아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딴 걸 만들었냐고 거기다가 막 술탄 던지고 하지 않았잖아. 어떻게 이런 건강한 토론을 이 토론의 방향이 나를 향하면 건강하지 않고 과도한 거예요. 아니 너 때문에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도 위축되고 너 때문에 여자들도 위축되고 너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장도 위축되고 너 때문에 몇 명이 위축이 됐는데 너 하나 위축되면 안 돼? 너도 위축돼야지. 저는 창작의 자유를 되게 그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 높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물론 창작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창작의 자유를 뭐 사회적인 제도나 뭐 이런 규율로 억압하는 건 문제죠. 분위기로 억압하는 건.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러고 있나요? 아니잖아. 무슨 검열했어? 사전 검열했어? 지금 대중이 소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사회적 그 작품이 지금 우리가 너 왜 대한민국 찬양하는 거 안 넣었어? 너 왜 애국 고치 이런 거 안 넣었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자기 검열은 해야 돼요. 내가 하물며 배달을 시켜 먹었는데 배달 음식이 조금 쏠려도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요. 그것이 무슨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사장님 배달 음식이 쏠렸네요. 이런 글을 남긴다고 사장님은 기분 좋겠어? 그럼 사장님이 거기다 대고 열심히 음식 만드는 사람 배달하는 사람 위축시키지 마시죠. 이렇게 얘기하냐? 왜 자기만 네가 뭔데? 그러니까 창작자의 자기 검열 하셔야 돼요. 하세요. 특히 본인은 더 하셔야 돼. 본인은 더 하셔야 돼. 왜냐면 본인은 지금 검열할 부분이 많으셔. 시즌2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놨잖아. 그리고 하겠지. 넷플릭스는 하겠지. 뭐 이어지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람이 같은 작품을 만들었어도 똑같은 시즌1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도 그 사람이 이런 비평의 분위기를 수용적으로 반응했으면 이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욱 괜찮은 시즌2를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감을 심고 내가 국뽕의 차오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뽕의 모든 것이 다 완성돼 있는데도 이 사람 시즌2를 내가지고 국가간직시키면 어떡하지? 이런 내가 전전긍긍을 하게 만드냐고. 우리 남편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얘기하고 싶은 건 게임을 할 때는 남자만 해라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냐 남자랑 편을 먹어야 된다를 말하고 싶은 거냐고 말하더라고. 근데 걔 말을 듣고 보니까 맞아. 그게 아니었다면 여자들도 할 수 있는 게임? 뭔가 내가 진짜 뭐 줄다리기 같은 거 할 것 같아서 힘센 애랑만 했는데 내게 내가 넘어갔다. 세상에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닌데 라고 하는 어떤 성찰과 교훈의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 한 씬이라도. 단 한 씬도 없어. 단 한 씬도. 그리고 무슨 공평함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우리 줄다리기를 넣어. 이 세상에서 제일 안 공평한 게임 중에 하나야 줄다리기는. 거기엔 어떠한 운도 없어. 그거를 어떻게 넣을 수가 있어? 그게 어떻게 공평한 게임이야? 그냥 누구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만든 게임이지? 근데 또 줄다리기 게임에서도 약간 그런 걸 느낌 있잖아. 힘이 다가 아니다. 줄다리기 힘으로 하는 게임이 아니라 덩치 좋은 남자만 있는 팀을 얘네가 이기잖아. 여기 노인도 있고 여자도 둘이나 있었는데 이기잖아 어쨌든.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세상은 원래 공평하진 않아. 그러니까 공평한 세팅을 해놓는 거지 그런 개개인의 차이, 계급의 차이나 그런 거는 안고 가야 된다. 네가 그냥 수긍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영원히 그 틀에 갇혀야 된다. 이걸 계속 이입을 시키는 거잖아. 근데 되게 그 게임의 룰이 공정한 것처럼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모순이 있는 거야 나는. 공정한 것처럼 얘기하고 막 그 의사
잘려가지고 왜 거기서 그 뭐죠? 그 장기매매 하는 의사랑 그 여기에 가담한 그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이게 효시해 놓잖아. 해놓고서 자기들이 막 공정하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막 사과드리겠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게 마치 공정하게 막 자기들 게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줄다리기는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나는 너가 얘기한 것처럼 나도 이 부분에 대해 생각했어. 아, 이 사회가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게임을 통해서 나한테 메시지를 주려는 게 아닌가? 라는 희망을 가지고 내가 계속 봤어. 공정을 강조하는 세상이지만 공정하지 않다. 사실은. 근데 그럴 거면 더 노골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장면을 넣어줬어야 돼. 근데 그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깊이도 없고 그러니까 모순이 조금 계속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의도로 이런 장면을 넣었나? 라고 내가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자꾸 그 이해를 덮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불편함이 계속 서로 다른 불편함들이 좀 계속 쌓이고 이러니까 모르겠어. 그 한미녀도 보면은 그 한미녀가 게임에서 유리할 것 같은, 나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상대한테 가가지고 성을 제공하고 안전을 보장받는 뭐 이런 설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난 그 캐릭터가 그 캐릭터인지 모르고 이제 봤잖아. 초반에. 그러니까 그 논란은 알았지만 그 인물이 누군가. 그 인물이 누군지는 모르고 봤잖아. 근데 시작할 때 얘네가 막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끝나고서 이제 막 난리가 나잖아. 진짜 죽이고 막 이러는 걸 보고서 막 집에 보내달라고 막 울잖아. 근데 어떤 여자 캐릭터가 이름도 못 지은 애가 있다. 이러면서 막 울어. 난 솔직히 거기서 불편했거든. 지금 약간 이 사람한테는 모성이 약간 나의 무기인 거야. 뭔가 어떤 숭고하고, 사실 모성을 숭고하게 표현하는 것도 사실 일종의 여혐이긴 하지만 약간 내가 불리할 때 쓰는 카드인 거야, 이 여자한테는. 근데 그 여자가 그렇게 하니까 맨 처음에 한 게 난 원래 그 한미녀였어. 한미녀가 이제 집에 뭐 이름도 못 지은 애가 있어요, 제발 좀 저 집에 보내주게 해주세요, 막 울어. 그러니까 옆에 초반에 한 3-4명은 다 여자야,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 3-4명이 연달아 살려주세요 막 운다? 그러고서 나중에 다 같이 비는 분위기가 됐거든? 이거를 사실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성을 배치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초반에 울고 비는 캐릭터를 남자 여자 둘 중에 하나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의식적으로라도 초반에 한 3-4명이면 3대1 정도의 비율을 맞추는 거야. 내가 2대1을 맞춰달라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좀 기계적으로 평균을 맞춰야겠다는 생각도 없는 거야. 부자도 그 부자가 한 4-5명 나오잖아. 의식적으로 한 명 껴놨을 것 같아. 그리고 아시안도 없어요, 그 안에. 네, 중국 사람 있어. 아, 있어? 중국 사람. 중국. 아, 중국 부자니까. 중국 부자. 중국은 또 열외로 쳐줘야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이걸 배치를 조금 고르게 해야겠다라는 내부의 검열 의식이 1도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자꾸 왜 검열하게 하냐고 불만을 얘기할 때 생각하니까 선생님은 검열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큰 작품의 아주 작은 포인트들 있잖아. 예를 들면은 남자를 산다던가, 그러니까 부자가 남자도 산다. 여자만 사는 게 아니라 남자도 산다. 라든지 아니면 그 구슬치기 할 때 약간 그 레즈비언 요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모르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누가 모르면 모르는 건데? 어디에? 어디에? 몰라, 있대. 나 어제 봤는데? 지영이랑 새벽이 설마? 대체 어디에? 어디에? 그건 섹슈얼한 요소는 없어 근데. 그거 없는 건데? 당사자가 모르면 없는 거거든?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한민혁 캐릭터도 난 사실 그 캐릭터를 여자로 설정해서 불쾌해. 만약에 남자 캐릭터가 그랬어도 난 불쾌했을 거야. 이거를 여혐이냐 남혐이냐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이 감독이 어떤 캐릭터를, 이 감독은 지금 여자들이 여성을 이렇게 그리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한 캐릭터에 그렇게 모아놓기도 쉽지 않거든? 그리고 나는 한민여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민여를 그 깡패가 무시했어 처음에. 아주 처음에. 근데 그 무시한 사람이 내 생존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저 사람한테 알랑방구를 껴서 붙는 거잖아. 일단 난 거기서부터 이해가 안 됐다? 내가 그 안에서 누군가 하나랑 붙어서 생존을 도모해야 된다면 나를 시작부터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한 사람한테 붙진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나는 절대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지만, 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생존을 도모할 일이 없지만,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려면 최소한 줄다리기가 1라운드에 나왔어야지. 여기는 힘으로 하는 게임이 많은 거구나. 내가 어떻게든 힘이 센 사람 옆에 붙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이미 그 게임이 나한테 학습시켜서 맞아. 내가 성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앞에 나온 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랑 달고나 게임이야. 성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그 한민여가 장덕수를 왜 선택했는지가 되게 의문인 거야. 왜냐면 그때까지 나온 게임에서는 장덕수가 유리한 게 없었어. 심지어 뽑기는 한민여가 장덕수를 살려줬어. 거기서 얘는 죽을 수 있었던 애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민여가 굳이 쟤한테 왜 나를 의탁하려고 하지? 이게 약간
없어. 이유가 없어. 공감이 안 돼. 줄다리기가 1차에 나왔으면 아 여기는 정말 그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없어. 그리고 심지어 한민혁가 나중에 그렇게 해서라도 한 게 나는 무슨 수를 썼든지 여기서 이겨서 나갈 거야. 무슨 수를 썼든지 여기 살아남을 거야. 성적수 제공하는 거? 나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캐릭터일 수도 있어. 그 캐릭터를 그런 캐릭터를 그릴 수 있고 그 자체가 난 여혐이라고 생각 안 해. 나도. 근데 한민혁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어. 장덕수를 되게 연인 대하듯이 돼. 와. 장덕수 옆에서 나의 생존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장덕수로 인해서 내가 이 안에서 마치 무슨 여왕이 된 것처럼 졸개들을 부리는 행태를 취하다가 장덕수가 배신을 하니까 나를 죽게 내버려둔 사람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나를 버린 남자한테 복수하는 태도를 취한다? 너 나 버리면 죽여버린다 그랬지, 뭐 배신하면 죽여버린다 그랬지. 그 배신이 나의 생존을 방해한 게 아니라 지금 너 나랑 섹스까지 해놓고 날 버려? 이런 태도인 거야. 근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 생존을 위해서 내 성도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섹스 한 번 했다고 맞아. 그게 바로 연대로 연결이 된다고 그렇게 순진한 상상을 한다고?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섹스는 재화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인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더 욕망하고 더 성공의 맹목적인 사람으로 그렸어야지. 만약 한민혁은 끝까지 어떻게든 살아남고 저는 악착같이 살아남아가지고 결국 뭐 우승까지 못하도 우승은 뭐 이정재라 하더라도 주인공이니까 하더라도 얘가 뭐 어떻게든 막 살아남으려는 악착 같은 걸 계속 보여주는 그 캐릭터였다면 난 악착의 하나의 가스섹스였던 거지. 그랬다면 난 솔직히 그거를 여혐으로 내가 느끼진 않았을 것 같아. 단지 내가 살기 위해서 섹스를 했다고 해도. 근데 살기 위해서 섹스를 했는데 갑자기 논개처럼 돼. 갑자기 자살을 해. 걔를 밀어버렸어야지. 어. 장덕수를 밀어서 죽여버리고 얘가 그 라운드에서 살아남았다면 결국엔 죽는다 하더라도 난 그랬으면 만약에 진짜 한민혁 같은 캐릭터 없었으면 1라운드에 줄다리기 넣고 2라운드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생각을 해서 장덕수를 꼬시고 장덕수가 날 배신했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밀어서 걔를 죽이고 그 다음에 살아남고 그 다음 라운드에서 죽고 이랬으면 이 캐릭터가 오히려 이해가 된다? 오히려 이 캐릭터의 서사로서는 말이 돼. 그랬으면 한민혁가 이렇게 꼴배기 쓰는 캐릭터가 아니었을 거야. 지금 한민혁은 이도저도 아니야. 맞아. 무슨- 논개에서 나 진짜 터져버렸네.